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국가유공자 길잡이입니다. 이번 영상은 이 앞전에 제가 4개의 영상을 만들어 드렸습니다. 고엽제 후유증과 고엽제 후유의증, 그리고 고엽제 후유증 2세 환자, 그리고 고엽제로 인한 각종 악성 종양들, 그러니까 암과 관련된 내용으로 해서 4개의 영상을 만들어 드렸습니다. 그 4개의 영상 중에서 본인들 몸에 그와 같은 질병들이 있다 그러면 진단서나 의사소견서를 받은 다음에 병원에서 치료를 한 기록들을 가지고 국가보험부에 접수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등록 신청을 하는 거죠. 고엽제 후유증으로 인한 등록 신청, 고엽제 후유의증으로 인한 질병을 갖고 계시면 국가보험부에서 국가유공자 신청서를 작성을 하고 그와 관련된 모든 자료들이 첨부가 돼서 그 자료가 국가보험부 보훈심사위원회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보훈심사위원회에서 그와 관련된 내용을 검토하고 조사를 해서 과연 이분이 유공자에 해당되는지 보훈보상자에 해당되는지 그렇게 해서 요건에 해당된다, 요건에 비해당된다 하고 1차적으로 판결을 합니다. 이렇게 했을 때 이 요건 해당되는 걸 갖다가 제가 간단하게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1차 관문, 국가유공자에 등록되기 위한 1차 관문을 갖다가 요건 해당되는 내용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요건에 통과하시거나 요건에 비해당되거나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작성하셨으면 모든 분들은 국가보험부로부터 편지를 받습니다. 통보를 받는데 어떤 분은 요건에 해당된다, 어떤 분은 요건에 비해당된다 이렇게 판결을 받습니다. 그렇게 했었을 때 요건에 해당되신 분에게는 또 언제 어떤 보훈병원으로 와서 신체검사를 하라 하고 신체검사 통보를 합니다. 그리고 비해당되신 분들에게는 말 그대로 비해당되었다 그렇게 하면서 신체검사와 관련된 내용은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요건에 비해당되었기 때문에 국가유공자로 신청을 더 이상 진행을 하지 않는다는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요건에 해당되시는 분들, 그런 분들에게는 그 다음 단계인 신체 검사가 있는데 그 신체 검사와 관련된 내용은 다음 시간에 다시 설명을 해드리고 이번 시간은 그 첫 번째 관문인 요건 심사에서 과연 그러면 몇 명이 접수를 하고 평균적으로 어느 정도 인원이 요건에 해당되고 그러니까 유공자에 해당된다는 소리죠.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이 보훈보상 대상자에 해당되고 그리고 또 비해당되는 사람들은 얼마나 있는지 그 내용을 정확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부터 보실 자료는 자료 출처는 국가보험부 보훈심사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자료실을 들어가게 되면 그 자료실에서 또 심사현황이라고 나옵니다. 그 심사현황에 나와 있는 자료들입니다. 지금 보고 계신 자료는 요건 심사현황이라 그래서 기간이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월 31일까지에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자, 이 내용을 보시게 되면 요건 심사라고 해서 국가유공자 보훈보상 대상자와 그리고 보상 심사로 나누어집니다. 자, 그러면 먼저 요건 심사 이 전체적인 내용을 한번 보게 되면 어떤 내용인가? 전체적인 현황은 이렇습니다. 1월달 기간 동안에만 접수된 건이 1055건이고 작년 12월달, 11월달 그동안 모여있던 거 그렇게 합한 모든 누계는
2038건이라는 소리입니다. 자, 그런데 1월 달 동안 1055건이 접수가 되었지만 실질적으로 여기 심사 완료된 건수를 보게 되면 옆에 연간 누계라고 나와 있는데 이 연간 누계는 1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전체적인 내용을 계속 더하면서 또 보여드릴 것입니다. 다음 달에는 이 숫자보다도 훨씬 더 많은 숫자가 나타나겠죠. 자, 그러면 먼저 이 전체적인 심사 완료된 건수 중에서 유공자에 해당하는 분은 126건, 보상자에 해당하는 분은 147건, 그리고 비해당 339건입니다. 이렇게 해서 전체적인 심사 완료된 건수는 612건입니다. 그러니까 접수는 이렇게 많이 되었지만 이 모든 접수가 다 됐다고 해서 심사가 완료된 게 아닙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접수를 하더라도 최소한 2개월, 3개월, 4개월, 어떤 사람들은 더 오래 걸리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심사 완료될 때까지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1월 달에 지금 여기 보시는 대로 심사 완료된 건수는 1월 달에 접수한 건수가 아니라 11월 달이나 12월 달 아니면 그 전에 접수를 해서 서류가 완벽하게 준비되어서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심사가 완료된 건수입니다. 그러니까 1월 달에 해서 1월 달에 심사가 끝났다고는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이렇게 나타나는 이 심사 완료 건수는 최소한 2, 3개월 전에 미리 신청했던 분들이 이번 달에 이렇게 심사가 완료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있었을 때 전체 612건 중에서 유공자, 그러니까 국가유공자입니다. 국가유공자에 해당하시는 분들이 126건, 보상자라고 하면 보훈보상 대상자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147건, 이 두 건보다도 더 많은 비해당 건수가 339건입니다. 50%가 넘죠? 이렇게 첫 번째 관문을 통과하기가 이렇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영상들마다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본인들 몸에 여러 가지 질병이 있어도 그 질병이 과연 고엽제로 인한 것인지 아니면 재해나 공상군경, 전상군경 그런 요건에 의한 내용인지를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정밀하게 아주 세세하게 다 확인을 합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요건에 해당된다, 또 보훈보상 대상자에 해당된다, 아니면 비해당된다 이렇게 판정을 내리기 때문에 본인들이 판단을 할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질병이 생기면 그 질병들을 우선 국가보건부에 신청을 해 보시라고 하는 내용이 그래서 그렇습니다. 어떤 분들은 본인들이 고엽제와 연관된 질병인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무조건 몸에 질병이 있다고 해서 그냥 국가보건부에 신청하면 그걸로 인해서 상위 등급을 받으실 줄 아는데 그거는 다음 단계입니다. 이 첫 번째 1차 관문에서 유공자에 해당되고 보훈보상자에 해당이 되어야만 그 다음 단계로 신체 검사를 받고 또 그 신체 검사에서 기준 미달도 나오고 7급도 나오고 6급도 나오는 것입니다. 무조건 몸에 질병이 있다고 해서 상위 등급을 받는 건 아니란 거죠. 그래서 이와 관련된 내용들을 알고 본인들 몸에 질병이 있으면 우선은 그 질병이 고엽제와 연관되어 있는지, 그러니까 월남 참전하셨던 분들을 예로 들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휴전선 근방에서 또 근무하셨던 분들을 상대로 본인들이 만약에 고엽제와 연관이 되어 있다 그러면 본인들 몸에 있는 질병이 우선은 고엽제와 연관되어 있는 그 질병들인지 아닌지를 먼저 판단을 하시고, 그리고 그 질병이 제가 설명해 준 대로 고엽제와 연관이 되어 있는 질병 중에 하나다. 그러면 그 다음에
진단서나 소견서 여러 가지 병원에서 치료한 기록들을 같이 첨부를 해서 국가보험부에 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국가유공자로 등록 신청을 하게 되면 그 다음에 보훈심사위원회에서 검사를 해서 이렇게 통보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유공자에 해당된다. 그럴 경우에 그 다음 단계로 또 넘어간다는 거죠. 그러니 본인들 몸에 여러 가지 질병이 있다고 해서 그 모든 질병이 다 등록되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 몇 가지만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고엽제, 월남 참전하셨던 분들의 가장 큰 원인은 고엽제와 연관되어 있는 질병들입니다. 고엽제와 연관된 질병들은 국가보험부에서도 등록을 해서 또 등급도 주고 그러지만 일반적인 척추와 관련된 내용들, 그러니까 본인들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척추 협착증이나 척추 디스크로 인해서 척추 수술을 하신 분들, 그런 분들은 고엽제와 상관이 없습니다. 제가 설명해 드린 그 내용, 그 질병에 척추와 관련된 질병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을 모르시고 척추 수술을 하셨다고 해서 그것 또한 고엽제와 연관되어 있는 질병이라 하고 보훈지청에 등록 신청을 하시게 되면 과연 그게 해당이 되겠습니까? 당연히 해당이 안 되죠. 그리고 아마 접수하시는 분이 고엽제와 상관이 없다고 아마 다시 반려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요즘 계속 전립선 암과 관련돼서 많은 분들이 고엽제 후유증으로 등록을 받고 계시는데 전립선과 관련돼서 전립선 암은 고엽제 후유증에 속하지만 전립선 비대증이라고 있는 그 질병은 고엽제 후유증이나 고엽제 후유증에 속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립선 비대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고엽제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이런 분들도 또 추가로 등록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단계 제일 많은 분들이 지금 고엽제와 연관돼서 질병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제가 영상을 4개를 만들어서 그렇게 설명을 해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 4가지 영상에 포함된 질병을 갖고 있으면 국가보험부에 등록 신청을 하시고 그렇지 않을 경우는 다시 보험부에 연락을 하셔가지고 먼저 문의를 해 보셔야 됩니다. 만약 그런 분들이 또 신청을 했다. 그러면 이렇게 당연히 또 비해당 나오는 거고 그래서 이 비해당 숫자가 50%가 넘어가는 그나마 지금 어떤 경우에는 더 많은 퍼센트별로 비해당이 나오고 그랬는데 이번 건은 지금 1월달 한 달만 심사 완료된 건수로 지금 이렇게 확인을 해서 50%가 넘습니다. 자, 그러면 전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있었는지 이 내용을 한번 보시게 되면 전몰군경에서도 6건은 유공자에 해당되었지만 1건은 비해당되었습니다. 전몰군경인데 자, 그리고 전상군경을 한번 보시게 되면 121건이 심사가 완료된 건 중에서 61건은 유공자에 해당되고 3건은 보상자에 해당되고 57건은 비해당 처리되었습니다. 순직군경 35건 중에서 단 1건만 유공자에 해당되고 19건은 보상자, 그러니까 재해사망군경으로 등록되신 거고 15건은 비해당되었습니다. 사망사건인데도 군에서 일어난 사망사건인 것 같은데도 15건이나 이 비해당됐다고 하는 거는 얼마만큼 이 요건 심사가 까다롭고 복잡한지 이런 데서 느껴보셔야 됩니다. 자,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공상군경, 재해보상군경 지금 모두 합하여 380명이 심사가 완료되었는데 380명 중에서 단 29명만 공상군경으로 등록이 되고 그러니까 국가유공자로 등록이 되고 119명은 보훈보상 대상자로
해당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32명은 비해당되었습니다. 이 내용 하나만 보셔도 얼마나 많은 숫자가 비해당 처리되는지 아실 수 있습니다. 380건 중에서 29건만 국가유공자. 그렇다고 해서 또 무조건 등급이 올라가는 건 아닙니다. 첫 번째 요건에 해당되고 다음 단계로 또 신체 검사를 해서 그분이 등급 기준 미달받을 수도 있고 7급, 6급 각각 다르기 때문에 우선 1차 관문에서 통과한 게 고작 29명이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232명이나 비해당 처리되었다는 내용이죠. 그리고 고엽제 후유증이나 고엽제 후유의증과 관련되신 분은 3명이 심사 완료되었는데 이 3명 다 모두 비해당 처리되었다고 합니다. 쉽지가 않죠. 고엽제 후유의증으로 인한 게. 자,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이제 또 추가로 알고 계셔야 되는 게 상위 사망 유족, 상위 사망과 관련돼서 모든 분들이 다 유가족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제가 영상들 만들어 드리면서도 7급은 해당 사항이 없고 신법입니다. 9법은 상위처로 사망할 경우에는 또 해당이 되는 경우도 있는데 신법에서는 7급은 해당이 되질 않습니다. 6급부터 유가족 보상금이 나오는데 이 상위 사망하고 난 다음에 유족분들이 신청을 해서 1월 달에 총 14건이 심사가 끝났습니다. 그런데 단 2분만 유공자에 해당된다고 이렇게 심사가 완료되었고 12건은 비해당이라고 나왔습니다. 이런 내용을 보시면 저도 참 안타까운 게 제 영상들을 조금 보고 어느 정도 공부를 하신 상태 같으면 상위 사망으로 해서 이제 물론 이런 분들이 또 어떤 경우에는 소송까지 하고 뭐 수천만 원 돈을 들여서 소송을 한다 하더라도 안 되는 건 안 됩니다. 그 규정이 있기 때문에 유가족 보상금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몇몇 가지가 있는데 그런 걸 모르고 계속 행정심판도 하고 행정소송도 하고 많은 돈을 갖다가 낭비를 하는 것 같은데 본인들이 조금만 알면 이게 소송을 해서 이길 수 있는 내용이 있고 소송을 한다고 하더라도 질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있는데 그런 내용을 모르는 상태에서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행정심판도 하고 행정소송도 하고 그러는데 안 되는 거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왜 안 되는지도 알아야 되고 유공자분들은 가능하면 본인들이 사망하시기 전에 최대한 6급은 확보를 해놓고 그 다음 더 높은 급수를 바라보는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남아있는 배우자도 힘들지를 않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첫 번째 시간 요건 심사와 관련된 내용은 이제 이것으로 마치고 이 요건 심사 완료된 건수 중에서 유공자에 해당되는 분과 보상자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바로 다음 단계인 신체 검사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 신체 검사와 관련된 내용은 다음 시간에 또 상세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 국가보건부 보훈심사위원회에서 발표하는 요건심사 현황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국가유공자 길잡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